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정치권에 떠도는 위기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월 위기설이 있고요. 11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10월 위기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0월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국정감사 이런 것이 엄청난 어떤 그런 후폭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10월 위기설보다도 11월 위기설입니다. 그 주인공은 단연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하나를 위한 위기설이죠. 11월 위기설. 자, 드디어 1심 선고가 이제 있는 달이 이제 11월인데요. 두 개가 이제 연거푸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이 드디어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 같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어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법리로 보거나 정황으로 보거나 상식의 이제 판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은 법정 구속이다. 특히는 이제 위정교 사건으로 이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좌우지간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선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유죄 선고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어쨌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만 걸려도 됩니다만 두 개 다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의 입장은 그것과 다르죠. 검찰이 공작을 했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 꽤 맞추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검찰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던데 무죄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도를 보게 되면은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암시를 계속해서 이제 풍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어쨌거나 밀란 같은 그런 것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겠죠. 처음부터 밀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다. 획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분석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뭐 세상이 밀란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도모는 할 것 같아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냥 이대로 속수무책 당할 인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동안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서 많은 수사를 했지만 자금의 소위 말해서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 자금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못 찾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저수지가 진짜로 일각에서 의심하듯이 뭐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요. 돈의 힘도 무시 못 하잖아요. 엄청난 또 돈이 또 풀릴 수도 있고. 자,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자, 뭐 어쨌거나 헤쳐나가야 됩니다. 11월 위기설. 이것은 못 넘는다. 드디어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거꾸라진다. 자, 이렇게 믿고 말이죠. 믿어야 일단 희망을 가져야 뭔가 좋은 그림이 올 것 같아요. 때마침 또 일이 되려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칼을 뺐습니다. 판사들에게 아주 다그치고 있는데요.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법의 잣대로만 양심에 따른 그런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런 굵직한 어떤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은 대부분 민심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 판사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민심만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민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굳이 따지면은, 이재명이 현재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재명의 무죄 혹은 이재명이 이제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원하는 민심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반대 민심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리고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가보면은 이재명이 반드시 사법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쪽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사들도 말이죠. 지금 당대의 민심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 자, 11월 15일 그리고 25일 두 개의 선고가 있습니다. 15일 날 선거법 최소 100만 원 이상, 20월 위정교사 금고형 이상이면 끝납니다.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과가 좀 다르죠.
징역형은 노역을 하는 거고요. 금고형은 노역을 시키지 않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 이태원 관련해 가지고 그 용산 서장이 금고 3년인가 선고받았죠. 좀 이례적으로 금고로서 길게 지금 선고받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재명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열흘 간격의 2개의 판결에서 드디어 이제 정치 생명이 쫑나는 끊기는 그런 일을 이제 기대해 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이제 공간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속인들 혹은 역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치적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 다소 중립적 혹은 그 유튜브 자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역술인 그리고 무속인들은 이재명 시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재명 위정교사 징역 3년 구형, 공직선거법은 징역 2년이었었고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권력을 악용해서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죄질이 아주 나쁘다.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 우롱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 연기를 계속해서 시도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출석도 안 했어요. 물론 당대표고 등등한 이유가 있긴 있죠. 그렇더라도 그것은 도를 넘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판사들이 볼 때는요. 이재명에 대한 아무런 어떤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괘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더 무겁게 때릴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오만불손한 그 행태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법정 구속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예상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여당 거짓 보복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야당 검찰 괴벨스보다도 악독한 괴물이다. 서로 간에 완전 치킨 게임이에요. 쾅 하고 부딪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요거 방송하기 전에 이제 개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무죄를 확신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논리만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의해 가지고 탄압받는 억압받는 억가당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저 화성에서 온 인간들 같더라고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은 지금 갈 만큼 갔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1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법정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는 되더라도 유죄는 유죄잖아요. 집행유예 같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의 정치력이 분명히 큰 변화가 옵니다. 폭락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요. 한순간에 완전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내려오는 거죠. 지금 지지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공격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더욱더 심하게 때릴 거고 야당 안에서 야권 안에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으로는 가게 되면 끝난다. 사법 리스크를 극복 못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아웃될 수도 있다. 그래서요. 선수를 교체하자. 이재명 말고 다른 선수를 찾겠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지금 거론되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 때를 만났다라면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선택인데요.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이 제 생각인데 뭔가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승부수라고 하는 것은 정계 개편인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지금 만지고 있다고 봐요. 어느 시점 특히나 총선에서 이겼더라면 그게 필요가 없는데 총선에서 너무 대패해버려 가지고 이대로는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100석 정도 갖고 임기를 마쳐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을 만들지 못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준비한 카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한길을 그 측근에 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야당을 쪼개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을 과연 쪼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봅니다. 이재명 11월 위기설에요. 진정한 실체는 사실 그 정계 개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법정에서도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법의 문제고요. 정치 사이드에서 볼 때는 이재명을 흔드는 가장 큰 그 태풍
그런 어떤 변화는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 과연 이재명을 등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한번 좀 그걸 시동 걸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극보기와는 달리 말이죠. 이재명은 민주당의 정통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재명을 멀리하는 호남 쪽의 인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친문 세력들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차기 주자들 대부분이 친명이 아니고 비명이거든요. 이들이 전부 연대한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속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해범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기야 아마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은 정계 개편 말고는 다른 어떤 카드가 없을 거예요. 그게 가령 성공만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요. 이재명 운명의 시비를 닥친다. 선거법 위정교사 13 선고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항상 요 두 여인이 이제 함께 동행을 하더라고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치 이 뭐냐 포장지에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원래 이재명 방탄조는 따로 있어요. 그 검사 출신들 뭐 그리고 또 변호사 출신들 많거든요. 십수명 됩니다. 그들 전부 이번에 대부분 이렇게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쏙 빠지고, 뭐 한두 명 따라왔습니다만, 간판으로 내세우는 얼굴은 요 두 사람이거든요. 이현주하고 전현희입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지만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이재명이 직접 픽한 인물들이에요. 이현주는 뭐 사실 이렇게 이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둔갑할 줄 사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알기 힘들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이 당시 이현주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민주당 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현주가 문재인 저격수로서 1, 2번을 다툰다고 봐야죠. 문재인 저격수. 친문들하고는 뭐 완전히 뭐 불구대천이죠. 적대적인 인물이죠.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그냥 이렇게 눈 질끈 감고 그냥 잡아 당긴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재명 호위무사가 되었어요. 아주 든든한 이재명 지킴이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죠. 또 전현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도 굳이 따지면 친문인데 이제 친명으로 돌려놓은 거죠. 이 전현희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또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았지만 공천을 줘야 되니까 그 공천은 야권의 공천은 뭐 공정하게 공천했다라고 저들이 주장하지만 거의 이재명이 뜻대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큰 자리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주고 완전히 자신의 지금 얼굴 마담 노릇을 지금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하고도 조금 달라요, 둘은. 그리고 또 둘 다 지역적으로도 이 PK 쪽이죠, 둘 다. 이현주는 부산 쪽이고 여기 전현희도 그 경남에 이제 고향을 두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중립, 중도, 보수 이런 것을 이제 의식한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알려지잖아요. 이런 순간까지도 이재명이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방어했던 호위무사들 많은 이제 이 법조인 출신들 그들보다는 이들을 앞세워야 될 그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보면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계, 친명계 중에서도요. 신친명이라고 있습니다. 신명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요즘 득세하고 있다. 그중에 한 명이 김민석이고요. 또 여성으로서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우뚝하다 그러죠.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사람을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전부 이미지 정치, 꼼수 정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 세상에 이제 이 두 여인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방탄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이제 공동체 같은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겠죠. 만일에 이재명이가 진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살아나가지고 불손한 상상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이 두 사람은 뭐 장관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친명들 중에서도요, 구명보다는 신명들이 요새 힘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알았던 그 인연들은 조금 멀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이제 이렇게 이재명 주변에서 이렇게 얼굴이 지금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명들의 핵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현주와 전현희를 이제 이렇게 대동하고 이제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그러나 11월 위기설은 결국 그를 주저앉힐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 이거 단순하게 말이죠. 뭐 이렇게 그냥 기대한다 이런 수준보다도 합리적 어떤 그런 분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뭐 희망회로 돌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신승리다 이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반드시 사법 처리 이번에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식의 판단이고 정의의 실천이 되겠죠. 구현이 되겠죠. 자,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 검찰에서 구형한 것처럼 법원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해서 모든 것을 끝을 내야 된다. 1심에서만 이번에 그런 식으로 유죄 선고가 난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633을 외치고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라. 2심은 3개월 안에, 대법원도 3개월 안에. 그러면 딱 1년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 1심이 이제 끝나게 되면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 이전에 게임 오버입니다, 정말.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